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5월의 싱그러움이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날들이죠. 날이 좀 더워지는 것 같아요. 네, 무척 더워지는 그런 5월의 마지막 주를 향해 마지막 주는 아니죠. 뭐 다음 주 한 주 더 있으니까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그런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아침 헤드라인은 저는 반도체 이상해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을 뽑아봤습니다. 반도체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렇죠?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이 크게 오르면서 미국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이상 상승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네, 지금 바드하고 챗GPT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검색 엔진, 광고, 클라우드, 인공지능 비서 이 네 가지가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모두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 반도체 시장, 메모리 시장의 확대. 두 번째,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치고 또 바닥을 치고 진바닥을 쳤다. 이런 가능성. 세 번째는 이제 모든 것들이 순환매로 돌고 돌아서 반도체가 마지막 순환매의 종착지가 아닌가. 이러한 세 가지 특징들로 해서 미국 반도체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도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를 만나서 뭐 사진도 같이 찍고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뭔가를 위해서 장기 출장을 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늪속에서 6만 원 늪속에서 좀 빠져나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오늘은 반도체를 첫 줄에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반도체 이상해 좋은 이상해가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15 막판에 치체 오르더라고요. 네, 나스닥은 0.66, S&P 500은 0.3, 네,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죠. 네, 부채한도 협상 난간 속에서도 상승했다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많은 어려움을 뚫고 주식이 기술적 반등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나오고 있는 다양한 그런 난관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부채 한도도 그렇고 적응을 하고 있다. CPI도 뭐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한 뭐 뭐랄까 두려움, 그 다음에 걱정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된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너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또 새로운 뭔가를 찾아서 자금 시장은 늘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이제 지방은행들이 크게 상승했죠. 마이크 버리라는 세계적인 공매도의 1인자, 네, 헤지펀드의 1인자가 지방은행을 사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텍 웨스트뱅크가 18% 가까이 오르는 그러한 반등의 하루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가 새로운 주도주로 나올 가능성, 네. 중소형주보다는 한국 시장은 대형주들이 안전하게 나타날 가능성. 네 번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4월 중순부터 나타난 셀인 메이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혹시 6월, 7월에 썸머랠리? 썸머랠리. 이 썸머랠리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셀인 메이가 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중급 정도의 셀인 메이가 왔는데 이제 썸머넬리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셀인 메이도 오고 썸머넬리도 와야 공평한 거죠. 제가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이제 공항에 좀 갈 일이 있었는데, 뭐 외국인들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네, 이 중국말 소리는 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서양 쪽에서 동구 쪽에 유럽 쪽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동남아 쪽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썸머넬리의 새로운 모습이구나. 이제 중국에 의존치 않아도 뭐 수요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 여름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동량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썸머넬리도 한번 올해는 약할 것 같지만 중급 정도 강한 것 같지 않지만 썸머넬리도 한번 우리가 시장에 배팅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바이든과 메카시가 16일 날 만나죠. 중간에 G7 회의도 있고 바쁜데 16일 날 마지막 부채함도 협상談판을 지어야 되는데 하원 의장은 일부러 이제 약을 치죠.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상당히 제가 봐서는 벼랑끝 정수를 쓰는 것 같아요. 결국 부채 한도 협상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공화당 너희들 잘못 아니냐. 나는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을 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공화당이 발목을 잡고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협상의 주도권은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게 아닌가. 없어도 그만 해결이 되면 민주당이 노력을 했구나. 안 되면 공화당 잘못이다. 네. 손에 양쪽에 떡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애틀란타 연은 올해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리는 인플레이, 고용 여전히 심각하다. 갈 길이 멀다. 5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31.8로 급락을 했어요. 전월비 42.6%가 급감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두운 암문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가 대통령 선거를 하죠. 결선 투표를 갔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니라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정치적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고 에르도안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30년 가까이 한번 물러나야죠. 네. 미국이 한국의 G7 포함 가능성에 대해서 회원국 변화 논의는 없다. 딱 잘라버렸죠. 네. 우리를 G7에 끼워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EU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제안을 해놓으면서 EU가 승인을 해준 것 같아요. 애플이 아이팟은 인도에서 생산을 하겠다. 탈중국화를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애플은 그렇게 주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0.25% 하락. 네, 달러가 살짝 약세로 돌았으면 102.42. 그날 거의 100이 끄질 정도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브라이트 컬러티 자산들이 다 올라왔죠. 달러, 금, 채권 빠지고 가격 오르고 이러한 현상들이 좀 풀리는 모습. 그래서 이제 달러 지수가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살짝 풀렸다는 것은 이 리스크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좀 높아질 것 같다. 이런 면들을 친다면 우리나라의 오늘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 가격도 한번 봅시다. 2020달러. 거의 0.05%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을 보면 구리가 가격이 엄청 빠졌어요. 그쪽 9,000달러 정도 이상이 갔던 게 8,275달러까지 빠지는 모습. 네. 아마도 중국이 생각보다도 뭔가 경제 활동에 있어서 리오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BDI 지수는 벌크선을 움직이는 가격 지수인데, 이 벌크선의 대부분을 중국의 원자재가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시장인데, 이게 이제 경제의 향후 전망이나 미래 모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이죠. 이 이제 BDI 지수가 이 파란 건데, 이 파란 BDI 지수가 거의 2,800? 이 정도로 빠졌다가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다는 것은 중국이 디플레이션, 뭔가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거죠. 두 번째, 중국이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은 기대와 달리 하락세를 보고 있다. CRB, 전체 원자재 지수를 하나로 하는 CRB 지수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LME 지수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결국 중국의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보다도 살아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지만 중국은 디프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 뒷부분에 살짝 더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2년짜리는 3.999인데 마이너스 거의 0.4bp 움직였고 10년물은 3.5bp 상승하며 끝이 났습니다. 네, WTI는 1.7% 상승해서 71달러를 회복. 테슬라는 0.97% 하락. 오늘 테슬라가 주가가 빠지면서 앨런 머스크의 스탁 옵션이 많이 망가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어젠가는 중국에서 니콜 비슷한 것들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타나고 네, 애플은 0.31% 하락, 엔비디아는 1.94% 상승하며 288달러, 300달러를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AI 시장의 가장 큰 수혜주는 엔비디아다. TSMC도 1.95%나 상승하며 85달러를 회복했네요. 오늘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84%나 상승하며 6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AI 시장의 개화, 반도체 가격의 밑바닥, 진바닥 확인 중, 그리고 시장이 마지막에
순환매의 한 섹터로 반도체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오늘 한국의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상승을 이끌 가능성, 삼성전자가 7만 원을 향해서 뚫고 가면, 삼성전자 7만 원을 뚫고 가면 9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 사볼만 합니다. 메타 플랫폼스 2.12% 상승, 노블록스 2.57% 하락, 비트코인은 27,000달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중국의 디프레이션이 오히려 걱정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디프레이션, 중국은 디프레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이미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리고 이제 중국의 디프레이션 경기 침체가 변수로 시장에 크게 다가온다. 이게 이제 모 애널리스트가 쓰신 글인데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더욱 큰 리스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중국의 디프레이션 리스크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 중국 경제는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디프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디프레이션 리스크를 대변하는 것은 중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인데 당초 예상과 달리 생산자 물가 하락폭이 확대됐다. 아까 보셨죠? 네. 4월 중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이 마이너스 3.6으로 시장 예상치 마이너스 3.3을 하회를 했다. 마이너스 생산자 물가 흐름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있네요.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들은 주목되는 것으로 금년 초 리오프닝 이후 생산자 물가 하락폭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생산자 물가 지표만을 가지고 디프레션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경기 정상화 속도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이다. 4월 생산과 소매 판매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추세가 이어질지는 불확실성하다. 중국 경제의 디프레이션 압력 확대, 즉 경제 정상화 지연에는 대내의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높은 재고 부담, 부동산 시장의 회복 지연, 고용 시장 악화, 그리고 미중 갈등 리스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인구의 고령화 추세 및 공동 부유로 상징되는 빈부격차 확대 등 각종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피크 차이나의 현상도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성장 탄력을 보이기 어려울 수 있음을 뒷받침을 하고 있다. 여러 이유로 중국 경제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짐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두려움과 위험성을 그 애널리스트 분들은 지적을 한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경제 성장과 돈을 많이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확대되는데 그래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은 중국이 돈을 풀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결국은 두 진영 사이의 균형을 맞으면서 그나마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는데, 연초 이후 상승하는데 어떤 일조를 했는데, 이제는 중국의 디프레이션이 생각보다 더욱더 커지면서 무게의 추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 이 부분이 향후에 글로벌 시장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라는 우려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에 더 많이 의존하는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침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일단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일시장 한번 봅시다. 결론적으로 봅시다. 시장이 강세일 때는 주가는 불안의 벽을 타고 상승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타났다. 불안하지만 벽을 타고 상승하죠. 이것을 우리는 올 1월부터 5월 초까지 이런 현상을 경험을 했죠. 주식시장이 불안의 벽을 타고 상승하는 모습.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에 다양한 불안한 벽이 있지만 이 벽을 타고 주가가 담쟁이 넝쿨처럼 상승을 한 거죠. 불안의 벽을 타고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뭔가가 반대편에 시장에 기대가 가는 긍정적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냥 불안의 벽만 있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글로벌 시장의 회복, 인플레이션 하락, 제조업의 다시 새로운 재고의 감소, 중국의 리오프닝, 이러한 기대감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게 현재 한국 주식시장이 1월에서 5월까지 상승을 많이 뱉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경기 침체를 이길 수 있는 연준의 가능성이나 2차 전지와 같은 미래 먹거리의 상승, 주식시장으로만 돈이 몰려가는 탄탄한 수급, 그리고 정부의 부양의지 등이 불안한 요인을 이기는 힘이 돼줬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2차 전지라는 큰 산이 나타난 이후에 이 큰 산이 자생적인 힘이 아니라 펌프질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큰 산이 만들어낸 깊은 골짜기가 이제 시장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한 거죠. 이 깊은 골짜기를 적응하고 건너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데는 코스닥과 같은 작은 배보다는 코스피와 같은 큰 배가 유리하고, 이러한 큰 배도 밑구멍에 펑크가 안 나 있는 실적과 미래 먹거리, 실적과 프라핏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큰 대형 배만이 이 깊은 골짜기를 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다행히 미국이 돌아서는 관계로 한국 시장은 하락보다 초반 강세,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종목상으로 보면 삼성전자발 이재용의 다양한 화이팅이 전해지며 바닥을 형성하고 65,000원을 뚫고 이제 7만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 SDI도 함께 손잡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금일 아침 미국 반도체계 마이크론 상승세도 반도체 주가의 추가 상승에 대해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의 쌍두마차, 현대차, 기아차, 대형 우량주인 포스코, LG와 그리고 최근에 죽었다가 조금씩 고개를 든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술적 반등도 전망돼서 이들이 시장을 당분간 리딩할 것으로 전망돼서 코스피 위주의 대형 우량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맞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단점은 기대 수익률이 크지 않다는 거죠. 결국 코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나타나야 기대 수익률도 커지고 V자 반등도 커지고 변동성이 증대하면서 수익으로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네. 2차 전지는 박스권을 그리면서 바닥과 위 천장을 좁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바닥을 그리고 위를 찾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해서 박스권 트레이딩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많이 물려있는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는 전략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박스권에 바닥에 와 있는 것 같다. 시간이 치료하게 될 것이며 잔인한 5월이 지나면 저는 순간적으로 6월과 7월에 여름 썸머랠리의 작은 썸머랠리가 시장에 다가올 가능성에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된다. 여기를 올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견뎌야 하는 거죠. 지금 시장의 시각은 이미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로 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실적과 성장률을 다 가지고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찾아서 미리 돌을 빵 놔두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화학주들 중에서 여러 가지 소재 업종한 LG화학과 같은 거, 삼성 SDI 같은 것들, 양극재보다는 셀업체들, 뭐 이런 쪽으로 시장을 움직여가고 로봇 같은 관련주들, 물론 뭐 출렁출렁 할 수 있지만 잘 견뎌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 오늘은 힘들지만 잘 견디며 새로운 시장의 기운이 술안매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좀 견디는 그러한 하루, 그리고 반등도 좀 강하게 해준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중소형주 쪽으로 이러한 기대감이 숨어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뭔가 열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시장의 큰 방향성, 나침판을 잃어버리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고 뭔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물을 타야 될지, 이런 분들이 고민스러운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저랑 같이 고민을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추천 종목, 관심 종목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매우 좋은 카페, 세상에 이렇게 건전하고 좋은 카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멋진 카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쁠 것 같지 않지만 이 꼬리에 조심하자. 중소형주의 상승보다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형 우량주의 상승이 기대된다. 삼성전자, 지금 돈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사서 또 뭔가를 옮겨보고 싶은 사람, 삼성전자 살만하다. 지금 사서 75,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그 30년 펀드 매니저 아침에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한 줄이 간 거죠. 삼성전자 살만하다. 네,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잘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